자, 2021년 2회차 우리 필답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비중이 1.52인 가스를 길이 20m 떨어진 곳에 저압으로 공급하고자 할 때 압력 손실이 수주로 20mm이면 시간당 공급유량은 얼마인가? 단 배관의 최소 지름은 4.16cm이고 폴의 정수 K는 0.7이다. 자, 우리 이거 저압 배관, 그죠? 저압 배관에서의 유량이죠? 송출 유량, 가스 유량, 공급 유량을 계산하는 계산 공식. 자, 이 문제 참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직경, 최소 지름, 이 지름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문제 자체는요. 그 다음에 H, 마찰 손실 수도, 그죠?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 요 주석 달려있는 요 내용을 가지고, 그죠? S나 H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 이렇게. 또는 이 단위를 쓰는 거. H나 L, 이런 식으로 T, 이렇게 했을 때 단위까지 써라.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위와,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호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가리키는 내용이 뭐냐,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자, K가 우리가 폴의 정수입니다. 폴의 정수 K는 0.7. 통상 우리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0.707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런 값들은 다 주어지는 거니까요. 그대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주어진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죠? 0.7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S 비중이죠. 비중 자체가 나오는 거 지금 보시면은 1.52 이렇게 나오고 있죠. 비중 S 비중입니다. 그죠? 1.52. 그 다음에 L은 관의 길이입니다. 관의 길이가 20m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52 곱하기 20. 그 다음에 D는 관 내경인데 단위는 cm 단위입니다. 그냥 그대로 4.16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H 허용 마찰 손실 수도 미리 H2O 또는 미리 아쿠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수주로 20mm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0 그대로 적용을 해 주시면 된다. 자, 이거는 계산기 쓰시게 되면 요 식만 제대로 딱 맞으면은 계산기에 딱 집어넣으면 그대로 수치 나오죠. 그죠?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발열량이 공급 압력이 수주로 2800. 요게 이제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요게 280으로 해주시고요. 자, 가스 비중이 0.61 때 사용하는 연소기구의 노즐 지름이 1.38mm이다. 이 연소기구를 발열량이 2만, 공급 압력이 수주로 200mm일 때, 자, 가스 비중 0.55인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할 경우 노즐 지름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연소기가 있는데, 그죠? 연소기가 있는데 여기에 공급하는 가스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를 이제 교체할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소기 자체는 같이 쓸 수도 있지만은 이걸 교체를 하게 되면 발열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열량이 서로 다르고 가스의 공급 압력이 다르고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노즐, 그죠? 연결되어 있는 그죠? 관의 지름을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교체하는 노즐의 지름을 구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뭐냐? 우리가 웨버 지수로 적용을 시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웨버 지수라는 것 자체는 발열량에다가, 그죠? 발열량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웨버 지수죠. 발열량 만에다가 만을 뭡니까? 비중의 루트 값으로 나눈 것이다. 그죠? 그래서 발열량 H 이렇게 나오죠. 얘를 루트 비중. 그죠? 자, 요게 웨버 지수입니다. 자, 웨버 지수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가스의 연소성, 그죠? 연소성이나 어떤 호환성을 나타내는 지수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우리가
가스 공급하는 노즐을 했을 때 이 연소성이 제대로 나오는지, 그죠? 그러니까 원래 만을 쓰던 건데 2만을 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죠. 단순 계산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노즐 지름을 우리가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조건들을 집어넣고 노즐 지름을 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웨버 지수에 곱하기 루트 P, P는 지금 보시면 공급 압력, 자, 요 두 개의 B입니다, B, 그죠? 그래서 D1에 우리가 노즐 지름, 요거는 첫 번째 노즐 지름이죠. 그래서 1번이 들어간 것은 뭐 첫 번째 가스입니다, 그죠? 첫 번째 가스의 노즐 지름이 1.38이고요. D1, 여기 1.38이죠. 그 다음에 웨버 지수 1번의 웨버 지수는 발열량 만에다가 마찬가지 뭡니까? 비중 0.6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되겠습니다. 그죠? 이 부분.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의 P1. P는 수주. 그죠? 압력이다, 압력. 그죠? 그래서 수주 280ml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80 적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웨버 지수 요거는 얘가 1이죠. 얘가 2가 되고요. 죄송합니다. 이 오타가 좀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웨버 지수, 첫 번째 가스의 기존 가스, 처음 가스의 웨버 지수를 구해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두 번째 변경 가스죠. 변경 가스, 발열량 2만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 압력이 수주로 200ml다. 비중이 0.5다. 그래서 요걸로 웨버 지수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압력, 수주 200ml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D1이 이제 넘어오는 거죠. 넘어오면은 곱하기 1.38. 그죠? D1은, 처음 가스의 노즐 지름입니다. 그죠? 기존 가스의 노즐 지름 1.38을 곱해 주시고. 자, 그렇게 해서 수치가 1.038이 나온다. 근데 이제 통상 우리가 소수점 두 자리까지 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이제 시험 당일날 만약에 조건이 뭐 소수점 세 자리까지 써라 이러면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그 기준이 없으면 통상 우리가 출제 기준에서는 두 자리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반올림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좀 오타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수주는 2800이 아니고 이거는 280이고요. 그 다음에 웨버 지수는 이게 첫 번째 웨버 지수의 첫 번째 압력,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 가스, 기존 공급 가스가 되겠고요. 가스의 웨버 지수와 압력이 되겠고, 자, 요거는 이제 새로 공급하는 가스의 웨버 지수와 압력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2번이 되겠고, 이 부분이 이제 1번이 되겠고, 요 차이입니다. 그죠? 네. 자, 3번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불소의 분자식을 쓰시오. 우리가 불소 F, 플로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원자식이고요. 그죠? 예, 분자식이니까 우리 F2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불소의 기체 색깔을 써요. 색상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게 보니까 약간씩 좀 차이는 있더라고요. 황록색.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고요.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교재나 이런 데 보면, 뭐, 옅은 황색. 이런 식으로도 표기가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황록색 쓰시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불소의 성질인데 연소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연소성. 그러니까 불이 붙냐 안 붙냐죠. 만약에 이제 독성에 의한 분류이라면 이게 우리가 독성가스니까 당연히 독성가스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연소성. 그러니까 연소성은 우리가 가해성 가스와, 그죠? 그 다음에 조연성 또는 지연성이죠. 지연성이 있고, 그 다음에 불연성. 이렇게 나뉘어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 불소는 조연성 가스입니다. 조연성 가스. 그래서 연소를 도와주는 조연성 가스다. 그 다음에 불소가 물과 접촉하게 되면 생성되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 불화수소산, 우리가 뭐 불산 이렇게 얘기하는 HF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처음 나왔던 문제입니다.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에 가스의 공급 압력이 높아서 불꽃이 염공을 떠나 공간에서 연소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선화, 우리 리프팅, 그죠? 리프팅입니다. 리프팅. 영어로 이렇게 표기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한글로 표기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는 쉬운데도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게 뭐냐면 이제 역화하고, 그죠? 선어하고,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죠? 그거는 뭐냐면, 가스 공급 압력이 뭡니까? 높다는 거죠? 연소 속도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가스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반대로 연소 속도가 더 빠르다, 이렇게 됐을 때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역화가 되겠죠. 그래서 선어와 역화. 자, 요거는, 어쨌든 의미 자체를 그냥 만약에 이렇게 리프팅의, 의미하는 뭐 뜻을 쓰시오, 이렇게 했을 때 요걸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같이 조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회차는 이게 법규를 묻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갈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자, 먼저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갈로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 기준에서 보면 상용의 온도에서 우리가 액화가스 같은 경우는 0.2 메가파스칼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압력이 0.2 메가파스칼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 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이제 0.2.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경우는 세 군데다 0.2가 들어간다. 자, 2번 같은 경우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몇 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 가스다. 자, 아세틸렌 가스는 우리가 0 파스칼입니다. 요거 단위가 또 오타네요. 요거 메가파스칼이 아니고 파스칼입니다. 자, 참 좀 급하게 한다고 그러죠? 예, 파스칼이다, 그죠? 아세틸렌 가스의 경우는 파스칼입니다. 메가파스칼이 아니고 그냥 용어에도 보면 0 파스칼 이렇게 기준에 적혀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상용의 온도에서 우리가 압력 1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는 그 압력이 1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마찬가지 1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 그래서 액화가스 0.2고요 압축가스 1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좀 하기가 수월죠. 그 다음에 섭씨 35도씨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아나수소, 액화브로마 메탄 및 액화산화 에틸렌가스. 자, 이것도 0파스칼. 자, 이것도 메가파스칼이 아니고 파스칼입니다. 그래서 메가파스칼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액화가스하고 압축가스. 그죠? 1번과 3번의 경우는 메가파스칼입니다. 그죠? 메가파스칼이고, 그 다음에 2번과 4번의 경우는 파스칼. 그래서 파스칼이 들어가는 건 둘 다 0이에요. 그죠? 0. 그 다음에 액화가스는 0.2. 그 다음에 압축가스는 1. 그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회차는 좀 오타가 많은데 양해를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 LPG를 사용하는 집단 공급처에서 1호당 평균 가스 소비량이 1.5kg/day, 소비 호수가 200세대, 평균 가스 소비율이 18%일 때 피크 시 가스 사용량을 계산하시오. 자, 우리가 그럼 전체 사용량을 알아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1호당 사용하는 거. 그죠? 하루에 한 가구에서 1.5kg를 써요. 그죠? 하루에. 근데 그게 몇 호가 있다고요? 200세대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루에 1일, 그죠? 1일 전체 세대에서 사용하는 가스량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피크 시의 사용가스량 kg/h를 구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피크 시의 사용량을 구해라. 그러면 이걸 어떤 분들은 보면 그럼 이게 하루치니까 그러면 얘를 24시간으로 나눠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문제에서 보면 뭐냐면 평균가스의 소비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평균가스의 소비율.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 하면은 통상 보았을 때 우리가 뭐냐면 최대 사용량, 그죠? 최대 사용량의
피크 시의 최대 사용량을 전체 연소기의 가스 소비량으로 나눈 것이다. 그죠? 요걸 보시면은 피크 시 최대 사용량. 자, 이게 이제 킬로그램 퍼 아워입니다. 아워를 전체 연소기 가스 소비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킬로그램 퍼 아워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용량 중에서 1시간 동안의 사용량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만큼 쓰는 것을 우리가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100%라고 놓고 봤을 때, 피크, 그죠? 피크 타임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뭐 저녁 준비하는 뭐 5시부터 7시까지, 이걸 우리가 뭐 피크, 또는 아침 시간, 뭐 점심 시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피크라고 하는데, 자, 이 피크 시에 사용하는 소비량을 전체 100 중에서 얘가 몇 프로를 가져가느냐, 18%를 가져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18%를 사용한다. 예.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전체 사용량에서 18%의 값 0.18을 곱해줌으로써 피크 시의 가스 소비량 킬로그램 퍼 아워 단위로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이게 데이니까 1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24시간으로 나눠줘야 되지 않냐. 이걸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피크 시에 사용하는 가스량 이걸로 나오기 때문에 평균 가스 소비율이라는 게 들어감으로써 이게 뭐냐면 이게 피크, 그죠? 피크. 그러니까 여기에서 피크 시라는 것은 킬로그램 퍼 아워죠. 그러니까 이 단위도 얘도 단위가 킬로그램 퍼 아워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얘가 데이 중에서 차지하는 18%의 값 그걸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정확히 특성 중 사용 최대 차압을 설명하시오. 자, 정확히 특성, 우리 정특성, 동특성, 사용 최대 차압, 작동 최소 차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상당히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정특성, 동특성 안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면 정확히 특성 2가지, 3가지 쓰시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 최대 차압 이렇게 봤을 때 메인 밸브의 1차 압력과 2차 압력의 차가 발생을 해서 실제 사용 범위 내에서 최대로 되었을 때의 차압을 말한다. 그래서 동작하는 최대치의 차압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정압계 특성, 정특성, 동특성 마찬가지. 그죠? 그렇게 같이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8번에 직동식 안전밸브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아를 채우시오. 이렇게 나오죠. 자, 먼저 가연성 및 독성가스용 안전밸브는 자, 뭐를 사용하지 않는다, 갈로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안전밸브의 어떤 구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조. 자, 요거는 뭐냐? 개방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밀폐형을 사용하는 겁니다. 왜? 개방이라는 것은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가연성 가스나 독성이 퍼지게 되면 잘못하면 폭발의 위험성 또는 중독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방형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료 성능이죠. 재료 성능을 놓고 보면 시험편을 채취한 밸브에 따른 적절한 뭡니까? 인장 강도, 그죠? 인장 강도 또는 항복점 및 연신율을 갖는 것으로 한다. 안전밸브의 재료 성능입니다. 그래서 인장 강도. 왜냐하면 이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안전밸브의 구조 제일 간단한 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프링이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이 스프링의 압력 이상 스프링의 힘을 능가하는 압력이 발생하면 이걸 밀고 올라가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인장 강도가 필요하고요. 또 마찬가지 항복점, 연신율을 갖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밀폐형에 대해서는 출구 쪽으로부터 밸브 내부에 뭡니까? 0.6MPa 이상의 압력을 가해서 노출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0.6이 되겠고, 자, 분출 개시 압력의 허용차는 설정 압력에
0.7 메가파스칼 이하인 것은 설정 압력의 플러스 마이너스 0.02 메가파스칼, 0.7 초과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인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7, 그죠? 0.6, 0.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9번. 자, 다음 내용의 갈로를 채우세요. 자, 액화가스 저장 탱크 저장 능력 500톤 이상인 것은 주위에 액상의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류뚝을 설치한다. 이 내용입니다. 방류뚝에 관한 설명이죠. 네, 방류뚝입니다. 방류뚝. 그러니까 액상의 가스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뚝을 쌓아두는 겁니다. 뚝을 쌓아서 액이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류뚝이다. 방류뚝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이 방류뚝에 관한 내용이 보면 약간 좀 애매한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액화가스 저장 탱크 이렇게 나왔을 때는 500톤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또 뭐가 있냐면, 과가스 일반 제조 시설 기준에서 보면 산소나 가연성 가스 이렇게 나오는 기준이 있죠. 요거는 뭡니까? 1000톤. 1000톤 이상인 가스죠. 또는 독성 같은 경우는 5톤이죠. 5톤 이상의 가스의 경우에는 방류뚝을 설치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요거는 액화가스 저장 탱크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이제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라서 요거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0톤입니다. 요거를 갈로에 쳐놓고 나왔던 거. 이게 아마 똑같은 회차, 이 회차의 동영상 문제에서 이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잘 보시면 요게, 액화가스 저장 탱크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소나 가연성 가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또 톤수가 달라집니다. 이제 그 내용이 조금 있어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앞에서 보면은 뭐냐면, 방류뚝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죠? 예, 갈로, 이 문제, 방류뚝, 어쨌든 정의 자체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아세틸렌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아세틸렌을 2.5 메가파스칼 압력으로 충전할 때 첨가하는 희석제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세틸렌을 압력을 가해서 충전할 때는 우리가 분해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이거예요. 분해 폭발. 아세틸렌은 분해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압 충격에 의해서 탄소와 수소가 분리됨으로써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희석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질소, 메탄, 일산화탄소, 에틸렌. 그래서 질소와 메탄 두 가지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용제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용제라는 것은 용기 내부를 다국물질로 채우고 다국물질 내부에 아세틸렌을 바로 넣는 것이 아니고 용제, 그죠? 그래서 용제에다가 아세틸렌을 녹여서 용기에 충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세틸렌을 녹이는 용제는 두 가지, 우리가 아세톤과 DMF, 그죠? 디메틸포르마미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용제 쓰라 이렇게 나온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에 가스 압축에 사용되는 압축기에서 다단 압축의 목적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압축기에서 다단 압축이냐, 단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단수가 늘어나는 것은 1단 압축이 있을 수 있고, 그죠? 1단이 있고, 2단이 있고, 3단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이 여러 개로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 기본적으로, 압축비가 커지게 되면은 온도가 상승함으로써 과열이 될 수 있다. 과열이 되면은 우리가 또 윤활이 불량해지고, 그러면 동력이 증대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단 압축을 한다는 의미는 1단 압축을 했을 때 어떤 안 좋은 요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불안 요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과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단 압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걸 좋게 만들기 위해서 다단 압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소비 동력의 감소. 동력 소비가 많아지는 겁니다. 1단 압축을 했을 때. 많아지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다단압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효율의 증가, 그죠? 효율이 떨어지니까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거죠. 힘의 평형을 유지한다, 그죠? 우리가 불균일한 팽창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 다음에 가스 온도 상승 방지, 과열 방지, 그죠? 과열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 과열이 됐을 때 이런 문제점들, 그죠? 윤활이 불량해진다, 이런 문제도 발생하겠죠. 윤활 불량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이것들을 뭡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다단압축을 하는 목적은 압축기에 무리가 가니까 다단압축을 행해서 좀 더 효율을 높인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암모니아 염소 충전 용기로서 부식 여유치를 나타낸 표이다. 표에 빈 것을 채우시오. 부식 여유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용기가 있는데 부식이 되는 치수만큼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께만큼 더해서 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암모니아나 염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강을 부식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식을 시키니까 그런 부식이 되는 어떤 여유의 치수까지도 산정해서 용기를 제작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 1000리터 미만의 경우는 1mm, 그죠? 1000리터 이상일 경우 2mm, 염소는 3mm, 5mm, 1, 2, 3, 5, 그죠? 뭐 외우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요건 그냥 그대로 외우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부치 주입 방법 중 액체 주입 방식을 설명한 것이다. 설명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펌프를 사용해서 부치제를 주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뭡니까? 펌프 주입 방식. 이건 뭐 간단합니다. 근데 뭐냐면 우리가 액체 주입 방법에 대해서 종류를 모르면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치제 주입 방식 중에 액체 주입 방식은 펌프 주입 방식, 그 다음에 적화 주입 방식, 이렇게 있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부치제 용기에 가스가 흐르면 부치제가 증발하여 포화 상태가 되며 가스 위량을 조절하며 주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적화 주입 방식.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주로 소규모에 사용되는 방식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스가 흐르면 부치제가 증발한다는 건데, 가스 흐름 중에 중력에 의해서 가스 흐름 중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적화 주입 방식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펌프를 이용하는 방식이라면 펌프 주입 방식,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가스 위량을 조절하면서 주입하는 방식을 적화 주입 방식,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건 액체 주입 방식입니다. 그대로. 자, 14번에 비열의 단위를 SI 단위로 쓰시오. 우리가 SI 단위라는 것 자체가 국제 단위계입니다. 그죠? 국제 단위계를 우리가 SI 단위로 쓰고 있는데, 통상 우리가 길이의 단위는 미터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는 초, 그죠? 세크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그죠? 그 다음에 온도의 단위는 우리가 켈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도의 단위 칸델라, 물질량은 몰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비열이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죠. 그럼 여기에서 자, 킬로그램은 그대로 이렇게 오는 거죠. SI 단위니까. 그 다음에 온도의 단위는 도시가 아니고 K, 켈빈 온도가 이렇게 오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킬로그램 켈빈이 되겠고, 그 다음에 킬로칼로리, 우리가 열량의 단위입니다. 열량의 단위. 그래서 이 SI 단위 기본 7가지 기본 측정 단위를 정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SI 유도 단위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이 SI 유도 단위들 봤을 때 우리가 열량의 단위는 줄을 사용한다. 그죠? 줄을 사용한다. 그래서 줄 per 킬로그램 K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 자, 15번에 내용적 40리터인 용기에 아세틸렌가스 3kg 충전할 때 다공성 물질의 다공도를 90%라고 하면 표준 상태에서 안전 공간은 몇 프로인가?
자, 아세톤의 비중은 0.8이고 주입된 아세톤의 양은 13.9kg이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꼬이네요. 자, 이게 내용이 뭐냐면 용기가 이렇게 있는데 안전공간을 구해라 이거잖아요. 안전공간이라는 것은 가스가 차고 가스가 충전이 되고 충전되지 않은 공간. 그죠? 가스가 만약에 증발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온도나 압력 차이에 의해서 그러면 얘가 팽창할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을 구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양을 구하고 전체 용량에서 이걸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여기에서 차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세톤이 차지하는 최적이 있을 수 있고 다공물질이 차지하는 최적이 있을 수 있고 아세틸렌이 차지하는 최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용기에 들어가 있는 전체 최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전체 내용적 40리터에서 얘를 빼주면 됩니다. 그죠? 빼주면 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걸 구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세톤이 차지하는 최적. 자, 아세톤 지금 보시면은 아세톤의 비중은 0.8이고 주입된 아세톤의 양은 13.9kg다. 그래서 아세톤의 중량을 비중으로 나눠주면 최적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아세톤이 차지하는 최적이 요만큼입니다. 그죠? 요게 1번이다. 그 다음에 요 내용 보시면 40에 곱하기 1-0.9입니다. 그러면 40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최적. 이 용기 전체의 최적이 40리터예요. 40리터인데 다공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다공도는 90%다. 다공도라는 것은 뭡니까? 구멍이죠. 다공도는 균일하게 뚫려 있는 구멍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빈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90%는 빈 공간이고 나머지 10%는 뭡니까? 뭔가 채워져 있다. 우리 다공물질이죠. 뭔가라는 것 자체가 그죠? 다공물질이 10%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최적 40리터에서 90%를 빼줍니다. 그럼 나머지 10%의 값, 40의 10%는 다공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다공물질이 차지하는 최적. 얘가 2번이 되는 거죠. 그럼 2번을 여기서 구해주고요. 아세틸렌이 차지하는 최적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아세틸렌 중량, 이죠? 3kg. 자, 이것도 조금 오타입니다. 이것도 3kg입니다. 3kg. 죄송합니다. 이번에 저는 이렇게 오타가 많죠. 자, 3kg고 액 비중이 0.613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나눠주죠. 앞에 요거하고 동일합니다. 그죠? 그럼 얘가 세 번째. 자, 구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뭡니까? 요만큼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만큼을 제외하고는 전체에서 빼주면은 뭡니까? 안전공간이라는 겁니다. 그죠? 빈 공간이라는 거죠. 빈 공간. 그래서 안전공간을 구해라는 것은 안전공간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전체 최적 V분의 그죠? 그 다음 빈 공간이죠. V1. 빈 공간. 그러면 이제 안전공간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전체 40리터고요. 빈 공간은 40리터 전체 최적 중에서 차지하는 최적. 뭐가 들어가 있는 최적. 여기서 구한 31.16을 빼주면 요 계산을 해주면 이거는 뭡니까? 빈 공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B를 구해주면 22.1%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쉽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주 출제되는 그런 문제 유형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